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경매 공부를 했는데 뭐 아무런 그게 없으셔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구멍으로 이렇게 세상을 본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딱 경매만 보인 거예요. 근데 사실 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선택지가 되게 많았는데 부동산 시장, 경매 시장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타이밍에 다양한 포지션에 계신 분들에게 네. 어떤 제안을 해주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부동산 투자가 주택만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주택에 포트폴리오가 몰려 계신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피로감이 좀 덜할 거고요. 또 이미 주택이 진짜 많다라고 한다면 추가 투자 여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역전세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너무 주택 투자에만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른 투자를 공부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투자라면은 어떤 게 지금 좀 관심 있으세요? 상가나 토지, 사실 농지연금 이런 데도 관심이 좀 많아요. 건물 같은 것도 많이 좀 했었잖아요. 꼬빌 뭐 같은 거, 리모델링. 꼬빌 지금 진짜 헐값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금리가 높아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작년 가을쯤에 한번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청담동에 대지 50평짜리 꼬빌이 나왔는데 엄청 몰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감정가 52억이 나왔는데 120명 입찰했어요. 맞아요. 엄청 몰렸던 물건이 있었어요. 네, 낙찰이 10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기를 떼어봤더니 대출이 72억을 받으셨더라고요. 임대가 그렇게 안 나가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빌딩 매매하시는 대표님들하고 이제 네네.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냥 일반 매매하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국에서 이게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데 내 집이 안 팔려서 안 못 가고 팔려요. 있는 거예요. 네. 중복 보유 기간 3년 안에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자금적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마포에서 지금 뭐 목동이나 잠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 형국이에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지금 같은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렵다고 그쵸. 좀 생각이 들어요. 무주택자들은 이렇게 지식이 좀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용기도 좀 부족하고 이 영상을 안 보실걸요? 안 보시죠. 강의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유주택자세요. 네. 집에 한 채 이상 있으신 분들이 이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집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더 떨어져라 라고 기다리고 계시죠. 괜찮은 기회가 아닌가. 대기만성이라고 해요. 만성적으로 대기한 사람이 대기만성인데 제 생각에 무주택자는 지금 떨어진 가격에 사는 거 되게 좋은데 이 무주택자들은 시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좀 두려움이 많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집으로 수익을 조금 내보신 분들은 추가로 투자를 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발을 안 담궈본 사람들은 9년도 8년 이럴 때 이렇게 쓴맛을 보셨던 분들은 첫 기억이 좀 나쁘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좋거든요. 23년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년 하반기에 경매 낙찰된 걸 보면은 6점 전세가 정도의 낙찰이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보금자리 대출 금리가 더 좋거든요. 맞아요. 제 생각에 이거예요. 전세가에 경매로 낙찰받아서 특례보금자리로 들어가면 어떨까? 지금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죠. 또 언제 이럴 때가 맞아요. 있을까요? 그럼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막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경매랑 부동산 추세는 좀 달라요. 우리는 투자를 어떤 통계나 평균에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고 싶어 하는데 바닥이 쳤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입찰자들이 입찰가를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지금 바닥이 확인이 안 돼서 많이 못 쓰는데 평촌 같은데 아파트 하나가 나왔었는데 8억대 나온 게 지금 현재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8억 초반에 낙찰됐어요. 50명이 들어왔어요. 8억대 아파트라면은 소액 투자 이런 건 아닌데 50명이 넘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에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금리도 더 오를 수 있고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내가 이 가격에 사면 손해는 안 본다는 생각을 한 물건에 50명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2월 달부터 법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저는 달라졌어요. 느껴요. 작년 말이랑 다르죠. 네, 이제 12월 달부터 법원이 미어 터집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실히 좀 늘고 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시점이니까 아주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입찰자 수는 늘었는데 아직 입찰가가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닥이 확인이 되면 입찰가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욕망이 가격에 반영이 돼요. 이게 이제 얼마큼 욕심을 부리느냐, 내가 얼마큼 수익을 낼 것인가는 내 욕심이거든요. 나만 욕심을 부리면 괜찮은데 내 생각 같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나땅님이 시작하셨던 2016년도와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시작하셨던 그 방법들과 지금 하는 경매 투자 방법들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분위기는 그때는 상승 초반이어가지고 다소 비싸게 사도 낙찰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수익을 받던 시장이고요. 지금은 내가 조사한 시세보다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찰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 맞아요. 8억 대면은 한 1억 정도를 싸게 입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촬영하는 기준으로 1월 초에 낙찰된 물건들 보니까 낙찰가가 거의 뭐 50%대 이렇게 낙찰이 돼요. 근데 시세랑 비교해 보면은 20% 30% 정도 네. 저렴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 시세보다 20% 30% 저렴한 게 지금 이제 감정가 대비 50%인 맞아요. 상태인 거죠. 이런 때가 저는 사실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상 시장으로 돌아왔구나. 제가 처음에 경매 시작했던 때가 딱 요런 타이밍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해도 되나? 말 안 해도 되나? 약간 요런 타이밍이었다면 지금은 그 사람들 숫자가 좀 더 적다. 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두 번째 책, 사실 세 번째 책도 내려고 세 번째 책도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약간 이야기 책이고 세 번째 책은 이제 부동산 기초 책을 좀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경매를 가르치다 보니까 경매를 수업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경매를 공부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기본도 없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경매 공부를 했는데 뭐 아무런 그게 없으셔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구멍으로 이렇게 세상을 본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딱 경매만 보인 거예요. 근데 사실 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선택지가 되게 많았는데 내 눈에 이제 문이 그거 하나만 보였던 거예요. 저희가 놀이동산 가면 전체 로드맵을 보고 나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 정말 동감이고요. 동물원에 갈 건지 놀이동산에 갈 건지 아니면 뭐 수목원에 갈 건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많이 지식들을 네네. 아직 부동산 지식이 없으신 분들에게 많이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불인이 분들도 계시고 경린이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이분들에게 제발 이것만은 꼭 지켜가면서 경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뭐 제안해 주실 게 있을까요? 경매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이 5천만 원, 1억이면 1억을 벌기 위해 드리는 그 시간만큼을 경매에 투자를 하면은 그 연봉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경매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가난이 두렵냐 경매가 두렵냐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두렵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난이 더 두려워서 경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저냥 살만한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꿈을 싸게 살려고 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꿈을 대가를 다 치르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꿈을 싸게 살려고 하지 마라. 대가를 치러라. 입찰도 싸게 하면 약 폐차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치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실패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셨네요. 맞아요. 꿈을 싸게 살려고 하면 나보다 높게 입찰한 사람한테 뺏깁니다. 자, 지금까지 나땅님께서 경린이 불인이를 위한 좋은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대가 치르면서 성공하는 경매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